혹시 당신은 예전에 텃밭 한 귀퉁이에서 혹은 시골길을 걷다가 이름도 모르는 풀을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식물이 사실은 조상들이 제사상에 올리던 신성한 곡물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잊혀진 씨앗 하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땅과 자연이 주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봄이면 산에서 나무를 캐고 여름이면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둬들이는 삶. 그 가운데 어떤 곡물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서 삶과 믿음을 연결해주는 소중한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곡물을 잊었습니다. 더 이상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 잡초로 착각해 뽑아버리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소중했던 곡물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졌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씨앗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식물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에 담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자립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트에서 사는 쌀이 아닌 나의 손으로 뿌리고 키우고 거두는 곡물. 그것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이며 잃어버린 연결을 되찾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은 다시는 그 풀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그 잊혀진 곡물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곡식이 아니라 하늘에 감사하고 땅에 예를 다하며 사람들끼리 마음을 나누던 제사와 의식의 중심에 놓여 있었던 존재였지요. 조선시대 이전, 사만과 고조선 시절에는 기장, 조수수와 같은 잡곡이 중심 식량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곡식을 수확하면 가장 먼저 제사상에 올렸고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는 고사에도 이 곡물들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곡물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었고 그 씨앗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생명의 순환을 상징하는 거룩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농번기가 시작될 무렵이면 마을 어르신들이 아이들과 함께 씨를 나누고 땅에 직접 손으로 뿌리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은 단지 농사의 시작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다짐이 담긴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편의점에서 아무렇지 않게 집어드는 가공식품들과는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이 곡물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더욱 귀했습니다. 지금은 제사상에도 백미만 올라가지만 불과 몇 세대 전까지만 해도 기장밥, 수수밥은 귀한 손님이 올 때 정성껏 준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도 풍년을 기원하던 농부의 기도도 모두 이 곡물 위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있던 곡물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걸까요? 다음 이야기는 그 곡물이 역사에서 지워지게 된 놀라운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겨지던 곡물이 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걸까요?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농촌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식민지 수탈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은 조선 전역에 자신들의 쌀 품종을 보급하고 전통적인 잡곡 재배를 억제했습니다. 기장이나 수수 대신 일본식 벼 품종을 심도록 권장하거나 강제했으며 잡곡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흰쌀밥을 잘 사는 사람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고 잡곡은 점점 밥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광고와 교육, 식문화 전반에서 흰쌀은 표준이 되었고 기장밥이나 수수밥은 시골 노인들이나 먹는 음식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는 사이 그 곡물의 이름조차 잊혀졌고 씨앗은 점점 줄어들었으며 급기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잡초인 줄 알고 아무렇지 않게 뽑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몇 세대에 걸쳐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그 존재조차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었다고 해서 그 곡물이 가진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와서 다시 바라보면 왜 그토록 의도적으로 잊혀지게 만들었는지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 곡물은 너무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 곡물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양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다시 주목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일부러 잊게 만들었던 이 곡물,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전통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곡물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백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탁월한 영양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단백질 함량부터가 다릅니다. 같은 양의 백미와 비교했을 때 이 곡물에는 2배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백미 한 공기에는 평균적으로 단백질이 2.5기 정도지만 이 곡물에는 5기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단백질이 아닌 사람에게 꼭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된 완전 단백질입니다. 또한 철분, 칼슘, 마그네슘, 아연과 같은 미네랄 함량도 매우 높아 성장기 어린이와 노년층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칼슘은 뼈 건강과 신경 안정에 필수이고, 철분은 피로와 면역력에 직결되니 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혈당입니다. 이 곡물의 혈당 지수 GI는 평균 35로 백미의 70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도와주며 당뇨나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곡물은 글루텐이 전혀 없어 밀가루에 민감한 사람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양면에서 탁월한 이 곡물은 사실상 자연이 준 완전식품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립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세력에게는 두려운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는 이 곡물이 얼마나 쉽게 또 간단하게 집에서 재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영양면에서 뛰어난 곡물이지만 놀랍게도 재배는 아주 간단합니다. 특별한 기술도 비싼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에 가까운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더 잘 자랍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텃밭 한 켠에서 직접 기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곡물은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지만 비교적 추운 날씨에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22도에서 28도 사이지만 봄이나 초가을에도 충분히 자랄 수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면 베란다나 옥상 텃밭에서도 가능합니다. 심는 방법도 단순합니다. 씨앗을 1cm 정도 얕게 뿌리고 흙을 살짝 덮어주면 됩니다. 너무 깊게 심으면 발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은 흙이 촉촉할 정도로만 주면 충분합니다. 처음 싹이 날 때까지는 조금 더 자주 물을 주고 자라기 시작하면 물을 줄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특히 이 곡물은 병충해에 강하고 비료 없이도 잘 자라기 때문에 유기농 재배에 최적입니다. 수확 시기는 씨를 뿌리고 약 80일에서 90일 후 줄기와 이삭이 황금빛으로 변하고 고갈이 단단해지면 수확하면 됩니다. 낫이나 가위로 잘라서 그늘진 곳에서 말리면 몇 개월 동안 보관해도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또 하나의 매력은 일부 씨앗을 남겨두면 다음 해에 자연스럽게 자란다는 점입니다. 별도로 씨앗을 사지 않아도 내 손으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순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곡물이 단지 씨앗뿐 아니라 잎도 얼마나 귀중한 식재료가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또 다른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곡물이라고 하면 알맹이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이 곡물은 그 씨앗뿐 아니라 잎 역시 매우 귀중한 식재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실 조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점을 알고 있었고 잎을 삶아 나물로 무치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곤 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약 50일이 지나면 잎이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수확이 가능하며 너무 크기 전에 부드러운 상태에서 따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데쳐 나물처럼 조리하면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식이 되고 된장국이나 찜 요리에 넣으면 향긋한 맛과 함께 영양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잎을 따더라도 식물이 다시 새싹을 내기 때문에 반복해서 수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농사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도 큰 장점이 됩니다. 무엇보다 도심에서 직접 키우는 작은 식물에서도 이렇게 다채로운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일상 속 자립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 나물 어디서 구했어? 라며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먹었던 기억이 떠오른다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렇게 잊혀졌던 맛과 향이 다시 식탁에 오르면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삶의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이 됩니다. 씨앗과 잎,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이 곡물.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귀한 것을 외면하게 된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 곡물이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잊혀져야 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씨앗도, 잎도, 심지어 꽃까지도 버릴 것 없는 이 곡물은 왜 이렇게 철저히 잊혀져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시대의 흐름이나 우연한 변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일관된 방식으로 지워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존재를 감추려 한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이 곡물은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땅만 있으면 되고 비료도 농약도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 수확도 빠릅니다. 다시 말해 이 곡물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립이라는 힘이지요. 그렇기에 누군가는 이 곡물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마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키워 먹기 시작하면 산업 구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농자재 회사, 식품 유통업체, 대형마트 등 기존의 시스템은 이처럼 자립적인 식물이 대중화되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에서도 이 곡물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고 어른들도 점점 잊어버렸습니다. 몇 세대만 반복되면 사람들은 진짜 몰라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금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잊히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방식의 제거입니다. 조용한 망각, 그리고 아무도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 침묵 속의 상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침묵을 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씨앗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함께 들여다본 이 작은 곡물은 단지 식재료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잃어버렸으며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한때 신성하게 여겨졌던 이 곡물은 씨앗 하나에 수천 년의 지혜와 기억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저 밭에 뿌리고 햇빛과 바람에 맡겨두면 자라나는 생명, 비싸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를 먹이고 치유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잡초라 부르며 뽑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습니다. 이 곡물이 지닌 영양학적 가치, 재배의 용이함, 그리고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지금의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매일같이 외부에 의존하고 가격에 휘둘리고 공급망에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이 씨앗은 조용히 말을 겁니다. 스스로 다시 키워보지 않겠느냐고. 정원의 한쪽, 베란다의 작은 화분에서도 이 생명은 자라납니다. 손이 많이 가지도 않습니다. 단지 관심과 선택이 필요할 뿐입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시간이 지나 거두는 기쁨을 느끼게 되면 그 감동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더불어 아이들과 함께 심고 키우고 수확하는 경험은 단순한 식물 기르기를 넘어서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립이고 가장 실질적인 자유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전히
수입쌀을 사서 먹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손으로 이 곡물을 다시 심어보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씨앗은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